7번입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다. 맞아요. 네, 이것도 이제 6번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개팍하고 사악한 행동이라도 그 행동이 시작된 그 상황에서는 네. 최선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아까 도둑질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하다 말았는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500만 원 병원비가 필요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대출도 할 수 있고 예금한 돈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친구한테 돈을 빌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B라는 사람은 대출도 안 되고 예금한 돈도 없고 빌려줄 수 있는 친구도 없어요. 그러면 A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B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둘 다 최선의 선택이겠지만 결과는 좀 다르겠죠. 아마 A는 굳이 돈을 훔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대출할 수 있는데 또 빌려줄 수 있는 친구도 있는데 예금한 돈도 있잖아요. 굳이 왜 훔치겠습니까? 근데 이제 B는 훔치는 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네. B는 아마 훔치는 걸 선택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냐면은 도둑질을 했다가 나쁘다라기보다는 이 도둑질을 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어떤 상황이었길래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가를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치료를 할 때도 이제 비슷한 얘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뭐 게임 중독에 빠져 있어요. 게임 중독. 고3짜리가 게임 중독에 빠져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너는 게임 중독에 빠져서 공부를 안 하니? 이렇게 꾸준하면 할 게 아니라 자, 그 게임을 언제 시작을 했는지, 처음 게임을 시작한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존중을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럼 상담할 때, 언제 게임을 처음 시작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대개는 뭐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 이쯤 되겠죠. 그때 어떤 상황이었니? 보니까 엄마 아빠는 맞벌이 한다고 집에 없고, 나는 학교 마치고 집에 가니까 뭐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까지 혼자 집을 지켜야 되고 너무 외롭고 심심해. 엄마가 보고 싶어. 근데 집에 보니 컴퓨터가 한 대 있어. 컴퓨터를 켜니까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상황은 어때요? 게임을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게임을 하는 게 최선이겠죠. 그렇죠. 오히려 좋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게임 중독이 벗어나게 하더라도 이제 그 상황을 존중하면서 너는 근데 지금은 초1이 아니라 고3이잖아. 초1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그래서 게임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고3인 상태였으면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수학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국어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강을 들을 수도 있고 선택의 여지가 참 많은데 굳이 왜 게임에 집착을 해야 될까? 그거밖에 할 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행동 교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담배도 같은 원리예요. 담배 피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계속 담배 피는 거죠. 네. 그러면 담배를 언제 처음 피기 시작했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뭐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또 군대 갔을 때 남자들은 네.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상황이었어? 친구들이 같이 노는데 다른 친구들 다 담배 피는데 나만 담배를 안 피면 왕따 당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이때는 어때요?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담배 피는 게 최선일 거예요. 네. 또 이제 군대에 간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군대에 가면 5분 휴식을 주잖아요. 5분 휴식하면 옛날에 이제 뭐 담배를 다 피거든. 네. 그럼 다 5분 휴식하면 담배 피는 나만 담배를 안 피워. 약간 뭐 좀 소외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담배를 피는 것은 최선이었다. 네. 근데 지금 나이가 40대, 50대가 되는 상황에서 담배를 안 피도 되는 이런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샤워를 할 수도 있고, 뭐 네. 명상을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참 많이 있는 이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진 상황에서 굳이 담배를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시야를 확장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교정하기 전에 그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시작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미리 존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은 그 나쁜 행동은 미워하지만은 행동을 한 그 의도는 존중해라. 그 상황은 존중해라. 또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 수가 있어요. 이제 범죄자들 중에 옛날에 김길태라는 범죄자가 있었는데 2006년도인가 부산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났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아파트에 물을 트니까 물에서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물탱크 속에 여자 중학생 시체가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범인을 찾다 보니까 김길태라고 이제 22살짜리 범죄자가 잡혔단 말이에요. 왜 길태냐 보니까 길에서 태어나서 버려졌다고. 어떡해. 그래서 양부모한테 키워줬는데 양부모도 돈이 별로 없었죠.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양부모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다니면서 도벽이 생겨 도벽.
친구 필통에 연필도 훔치고 돈도 훔치고 뭐 가게에 들어가면 과자도 훔치고 그래서 뭐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21살, 2살쯤에는 이미 이제 쟤는 범죄자다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길가에 서 있는데 네.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 중학생이 지나가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그 여자 중학생을 납치를 해가지고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서 성폭행을 하고 소리 지르니까 목을 졸라 죽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물탱크 속에 넣었어요. 진짜 이게 요게 김길태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김길태가 길에서 태어나지 않고 정상적인 부모에게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풍족한 가정 환경 속에 용돈도 많이 받고 그러면 도백을 안 했겠죠. 네. 도백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교도소도 안 갔겠죠. 그렇죠. 그럼 정상적으로 21살, 22살 정상적인 그 뭐 대학생처럼 뭐 여자친구도 있고 또 뭐 친구도 있고 똑같은 상황에 내가 그 길거리에 서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또 여자 중학생이 지나갔어. 똑같은 예쁘장한 여자 중학생이 굳이 납치를 했을까요? 아니요. 자, 요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이런 관점에서 치료를 해야 돼요. 아, 이 사람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담배를 피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게임 중독에 빠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문제다라는 공식이 아니라 이 사람은 선택의 폭이 좁았구나. 그 상황의 선택의 폭이 좁았구나. 더 선택의 폭이 넓은 상황에서 성장했다면은 어쩌면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자,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선택된 그 상황이 선택의 폭이 좁은 상황이구나. 이걸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해가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대한민국의 이제 그 어떤 범죄자들을 우리가 또 뭐 풀어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재소자들 뭐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보거든요. 선택의 폭이 넓은 상황을 만들어주면서 즉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나 그런 가능성이나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이제 뭐 석방을 해준다면은 네.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과거랑 똑같은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풀려놓으면 이 사람은 재범이 될 수밖에 없겠죠. 똑같은 반복적인 상황이 되죠. 네.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